엄마 책 읽어주세요. 인생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이렇게만 하면 장사는 저절로 됩니다의 저자 나라브레드 강호동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각을 실행하는 남자 창업파 강호동입니다. 네네. 네, 이렇게 합니다, 인사를. 네, 네. 생각을 실행하는 남자. 네. 창업 오빠가 유튜브 채널 이름이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기초생활수급자였고 혈우병을 앓고 계시고 그리고 뭐 어렸을 때 왕따였고 이런 과거의 그런 힘든 경험들을 이겨내고 100억 매출 사업가로 또 100억 자산가로 지금 또 유명해지셨거든요. 이게 굉장히 괴리감이 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맞아요. 저는 이제 계기라는 걸 메시지를 드리고 깨달음이라는 걸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그러면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아까 그 그러니까요. 괴리감이 되게 크시다 그랬는데 맞아요. 제가 이제 너무 아프다 보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뵙고 싶어서 주사로 6대를 제가 인젝션을 직접 맞거든요. 여기 흉터 보이시죠? 지금까지 계속. 네, 2, 3일 한 번씩 맞아요. 왜냐하면 네. 안 맞으면 제가 이제 뭐 뇌출혈이 되거나 장출혈이 되거나 이게 안에서가 이게 피가 터지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응급 상황이 되고 장애를 또 입고 막 이러니까 그런 혈우병 환자였고 제가 기초수급자를 15년 동안 살았어요. 네네. 그 사랑의 열매나 지자체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살지를 못했거든요. 아. 제가 희귀병이다 보니까 이게 대학병원에서 약을 치료를 하려면 한 180만 원, 200만 원 정도 들어요. 한 달에요? 한 달에. 그때는 이제 복지가 안 좋아요, 의료 복지가. 그런데 엄마가 늘 죄인이셨어요. 약값이 없으니까 네네. 청소하고 빨래하고 막 술집에서 일하셔도 130, 140밖에 안 돼요. 시장에서 일을 김밥 말고 해도. 네. 그러니까 늘 적자였던 거죠. 약값보다 더 덜 버는 그래서 엄마가 상황. 이제 제가 전남 광주인데 맨날 그러셨어요. 이제 아이 뒤져버려야 못한 데 태어나고 그냥 죽자 죽어. 이 생고생을 시키냐. 늘 그랬거든요. 저도 그때 늘 죽을 생만 했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늘 한 학년 올라갈 때마다 저를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자기의 보신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누가 있어요? 뭐 병 있는 애 있다면 손들어봐. 그럼 이렇게 손들어요. 그래서 뭐 엄마 없는 사람 손들어 막 이렇게. 옛날엔 그랬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늘 힘들었어요, 그게. 그래서 손들고 하면은 야, 쟤 병 있으니까 쟤랑 놀지 마. 아. 쟤랑 운동하면 안 돼. 꼼짝 말고 있어. 막 그래서 앉아서 막 그냥 바지에 오줌 싼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꼼짝 말고 있으라고 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내성적이고 어떻게 보면 진짜 너무 환경적으로 좀 힘든 맞아요. 시간들을 보내신 것 같은데 사실 근데 그 환경에 거의 매몰되는 게 보통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탈피하고 싶다 생각은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은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틀을 깨고 나오신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직도 이런 얘기를 이제 수백 명 앞에서 강의를 많이 하면서 트라우마가 많이 깨졌는데 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새벽에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더듬더듬 하는데 제가 코피가 이제 지혈이 안 되니까 베이게님이 이불이 온 방바닥에 피바다가 돼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나와서 이제 입틀 막 하고 택시를 타는데 내렸는데 택시비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택시 아저씨한테 아저씨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가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피가 지금 난리가 나니까 주소 알려주시면 택시비를 드리겠다. 근데 이제 이 택시 아저씨가 잘못 만난 거죠. 근데 아직도 기억나요. 그 워커바를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걸로 갑자기 이제 내려 이쌍 뭐 이렇게 제가 욕은 못하고 내려 네네. 말 이제 뭐 그러면서 재수가 없을라니까 하면서 그 워커발로 눕혀놓고 패대기 치고 머리를 지근지근 밟아본 거예요. 그러게. 어머니를. 네, 막 끌고 다니면서. 근데 제가 이쪽에 앉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왜 때려요? 왜 그래요? 막 이제 그렇게 말도 못하고 무서워서 너무 초2였거든요. 무서우니까. 어머, 그래서 막 어떡해. 엉엉 울고 그때 느낀 건 뭐였냐면 분명히 선생님이 친구 거 뭐 훔치지 말고 싸우지 마. 이게 제일 나쁜 거야. 라고 했는데 가난이 죄구나. 이걸 얘기 안 해줬어, 아무도. 가난은 네 엄마를 두드러 패고 친척들도 연락하지 마라 그러고 옛날엔 주택이 많잖아요. 막 문 꽝꽝 닫아버리거든요. 쌀 좀 달라, 돈 좀 달라 그러면. 그게 너무 힘들게 우리 엄마를 힘들게 하고 내가 병 아파도 학교도 안 가고 누워만 있는 내 자신이 네. 이게 너무 사람을 모든 게
인생을 좀 갉아먹고 살고 싶지 않게 나를 만드는구나. 그 계기가 있었어요. 그걸 초등학교 2학년 때 깨닫고 나니까 네네. 이게 아프면 아시겠지만 엄청 빨리 이렇게 속이 들어요. 성숙한. 예. 아파도 말을 안 해, 이제. 어떡해요. 초등학교 2학년이면 애기인데. 그러니까 아파도 말을 안 해. 왜냐면 내가 아프면 한 번 갈 때마다 병원비가 한 30만씩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누워만 있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저희 엄마는 네. 아이랑 살자고 하니까 당시 선택했던 거는 이제 남자였어요. 아, 그래서 아나운서님은 아빠가 몇 명이셨어요? 한 분이죠. 그쵸. 네. 저는 근데 아빠가 3명이었어요. 아, 왜냐면 이제 저희 엄마가 아이가 이제 너무 본인 혼자 당신께서 감당이 안 되니까 남자를 이제 선택했죠. 네. 술집에서 만난 남자가 운전하겠나요? 그쵸. 그래서 예, 알코올 중독자를 그렇게 만나서 근데 너무 내가 싫었던 게 제가 이런 치부까지 얘기하면서 굳이 얘기를 하는 까닭은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여러분도 그러니까 해낼 수 이렇게 있다는 힘든- 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굳이 남의 가정사 얘기하면서 제가 뭐하러 이런 얘기를 하겠나요? 저는 그래도 희망이 있거든요. 네. 이 사회는 살아볼 만할 가치가 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저희 아빠가 옛날 아빠들은 그러잖아요. 술만 먹으면 그렇게 두드러 패요. 집에서 이렇게 한을 푼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일 너무 싫었던 게 술만 먹으면 뭘 던지는 거 좋은데 칼까지 막 던지고 그랬거든요. 어머. 그렇게 옷을 깨볍게 갖고 엄마도 아빠도 엄마가 이렇게 저랑 팬티도 하나 다 찢어버리고 그냥 깨벗고해서 그냥 내보내. 물 다 찌끄러버리고. 그럼 트럭 밑에서 엄마랑 껴안고 있고 괜찮아 괜찮아 그런 게 난 너무 싫었어요. 이게. 네. 아, 근데 이렇게 힘든 상황들이 계속 되면은 사실 진짜 그냥 좌절하고 내가 뭐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맞아요. 그렇게 살 수도 있는데 지금 작가님 크게 뭔가 터닝 포인트를 맞으시고 서울로 올라오셨잖아요. 근데 그 계기가 책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보세요. 혈우병이 있죠. 중학교 졸업 스펙이죠. 그 다음에 진짜 기초수급자에 살았죠. 왕따로 살았죠. 무슨 환경도 엄청 안 좋죠. 아빠가 남자가 3명이나 있는데 맨날 두드러 맞고 살았죠. 환경이 너무너무 고지 같았어요. 예,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저는 기초수급자로 살았기 때문에 병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150만 원씩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안 살아도 돼요. 그거 그냥 나라 지원금 받고 여러분이 내준 세금으로 그냥 조용히 그냥 살아도 돼요. 하지만 제가 바뀔 수 있었던 까닭은 책이었어요. 저는 2,000권의 책이 저를 오늘 이 자리까지 만들어 주셨거든요. 2,000권이요. 네. 와. 저는 왜 책을 봤냐면 제가 열등감이 되게 많았어요. 자격지심도 되게 많았고 환경이 그랬잖아요. 그쵸. 늘 결핍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우연히 얘기 들으면 이거 되게 충격적인데 제가 학교를 가다가 말고 돌아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호동아, 너 여기 학교 앞에서 뭐 하냐? 뭐 하긴 병원 치료받고 지금 문 앞에서 이제 종소리 나면 들어가려고 하지. 창피하니까 막 드르르 이렇게 문소리 나잖아요. 네네. 중간에 들어가면 내성적인 아이라 그것도 창피했거든요. 아니 그러면 학교 들어가서 졸업하면 네 인생이 바뀌어? 아니 뭐하러 다녀? 아니 엄마는 초등학교밖에 졸업 안 하셔갖고 대학교까지는 등록금을 빚내갖고라도 다니라 하는데 그러니까 네 인생이 나아지냐고 바뀌는 거야? 너 한 달에 얼마 벌 것 같아? 뭐 한 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바뀌냐고 네 인생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막 물음표가 온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돌아가면서 진짜로 제가 천운이 뭐였냐면 그때 우연히 중고 책방을 갔는데 헬렌 켈러를 만난 거예요. 헬렌 켈러 책이요. 네. 네. 헬렌 켈러를 진짜 살라고 딱 이렇게 집었던 것 같아. 그 책을. 근데 그때 헬렌이 저는 책하고 교감을 하거든요. 헬렌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호동아 잘 왔어. 너 있잖아. 나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미국의 최고 교육자가 됐는 줄 아니?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너도 할 수 있어. 그리고 호동아 맹인인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아? 너무 그 말이 충격이었어요. 누군데? 있잖아. 잘 들어야 돼. 나보다 더 맹인보다 불쌍한 건 시력은 있으나 아무 생각 없이 살고 비전 없이 사는 거. 그게
맹인은 나보다 더 불쌍해.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왜냐하면 저는 그때 부모를 원망했고요. 세상을 원망했고 이 사회를 원망했거든요. 맨날 남 탓했거든요. 잘 되면 내 탓이고. 원래 그 반대여야 되잖아요. 진짜로 내 덕, 내 탓이 돼야 되는데 늘 그러고 살았거든요. 너무 부끄러웠고 수치스럽고 그러면서 저는 그때부터 책을 엄청나게 자기계발서부터 시작해서 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전기집 이렇게 막 위인전. 위인집 많이 꽂혀 네네. 있잖아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어린 나이에. 왜 친구 집 가면 그 책이 이렇게 꽂혀져 있지? 그거 전시용품이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죠. 잘 안 보죠. 잘 안 보잖아요. 친구 집 맞아요. 가면 눈 바쁘지 그거 응, 보겠어요? 근데 그 책이 있었던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선생님도 안 알려줬던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뭐 이순신 장군부터 막 다 있잖아요. 네네. 이 사람들의 고난과 역경, 풍파를 이겨내고 네, 단박에 되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않으면 너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그 책에서 다 이야기해 준 거였어요. 위인집들이. 네. 그래서 이제 단돈 5만 원을 가지고 서울로 1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진짜 거의 뭐 26세까지 밤낮으로 진짜 뭐 안 한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해서 1억 조금 넘는 돈을 모으셨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이제 첫 사업을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책에 이제 자세히 나오는데 1억까지 모은 거는 그래 노동을 어떻게든 온몸을 갈아 넣어서 가능하다.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게 이 1억으로 시작을 해서 어떻게 100억 건물주가 될까? 이런 걸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그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셨어요? 책 보면 성공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예전부터 한 2, 3년 전부터. 책 보면 성공한다. 다들 알고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진짜 뒤지게 책만 보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말을 요즘 그렇게 안 해요. 책 보고 실행해야 된다고 성공한다고 맞아요. 이야기해요. 그래서 말 똑바로 해야겠더라고요. 네. 전 그래서 실행을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비결은 저는 늘 결핍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도 정말 제가 부족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늘 이렇게 절망 속에서 딱 책을 짚고 일어났던 것처럼 네. 저는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려면 책을 먼저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0억의 노하우를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가난한 사람들은 성공하려면 직장인도 안 돼요. 근로소득 뻔하거든요. 인플레이션 이렇게 오르는데 절대 부자 못 되거든요. 그래서 네. 창업밖에 성공이 없어요. 자영업을 15년을 하면서 장사가 잘 되니까 저를 쫓아내더라고요. 건물주가. 그리고 또 그 5년 전에 라라브레드라는 빵집을 했는데 네. 제가 거기서 매출을 1억 8천만 원까지 올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5, 6천만 원이 남았어요. 좋잖아요. 순수익만. 예, 그러고 있다 뒤를 딱 돌아보니까 건물주가 이렇게 씩 웃고 있는 거예요. 왜 저러지 그랬더니 얘는 30억을 넘게 본 거예요. 건물 가치가 올렸거든 내가. 올라간 거죠. 화가 나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그러다가 네네. 제가 또 저는 항상 힘들 때 책을 보잖아요. 네. 그래서 딱 책을 보는데 적은 돈으로도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 근데 아무도 나한테 건물주가 될 수 있다고 말 안 해줬거든요. 방법을 몰랐던 거죠. 여러분 주위에 음. 5명은 내 평균 연봉이거든요. 예. 저도 그래서 내 주위에는 장사하는 사람밖에 없었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야, 네 월세 낼 돈으로 이자 내면서 너도 건물주 될 수 있어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해준 거예요. 근데 책에서 얘기해 주잖아요. 책이 너무 가치가 소중한 게 만약에 조혜선 아나운서님 책이 있다? 그러면 이분의 한 인생 이야기를 아나운서 되는 비결, 노하우부터 그거를 수많은 것들을 15,000원으로 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네네. 노하우 엑기스를. 얼마 좋아요. 바로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까지 오셨던 건 실행이에요. 진짜 책만 보는 사람은 책만 보더라고요. 맞아요. 예, 본인이 지금 작가가 되거나 뭐 교수 될 거 아니면 절대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실행을 했던 게 제가 광주의 송정점 라라브레드라고 완전 허름한 주택가에서 철저하게 그냥 완전히 그 재건축하는 완전히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폐지 줍고 다녀요. 그 동네 수준을 보려면 박스 주스로 폐지 주 다니는 어르신들이 많으면 네네. 그 동네가 낡은 상권이에요. 그리고 막 들개들 돌아다니고. 근데 예,
네,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 그렇게 시골스럽죠. 그래서 근데 그거를 130평인 주택을 두 채를 제가 매입을 해갖고 합의를 해갖고 싸게 사고 그거를 10억 5천을 들었거든요. 원래 돈은 10억 5천인데 네, 10억 5천. 중요한 거는 제 자기 자본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아나운서님 만약에 10억 5천을 건물을 사면 내 돈은 대략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저도 레버리지 개념을 알긴 아는데 그래도 한 3, 4억은 있어야 되지 그쵸. 않나요? 대부분 최소한? 저도 한 4억은 있어야 된다고 네. 생각이 들었는데 네. 제가 공부를 하고 봤더니 1억 3천만 원으로 했어요. 1억 3천으로 가능하다고요? 그럼 건물주가? 그럼 제가 9% 정도로 한 거거든요. 오.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처지가 이래요. 그래서 이 지식과 정보 비대칭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고생 죽어라 하잖아요. 고생 죽어라 하니까 그는 직장인이든 뭐 의사, 변호사는 다 마찬가지. 자기 일에만 매몰돼 있으니까 부자 될 확률이 없어. 근데 이들은 밥 먹고 강원도 레고 단지가 한 5년 뒤에 된다는데 우리가 사다 놓을까? 벌써 거기 한 막 400%, 500%씩 올랐거든요. 네네. 이러면서 땅을 미리 사다 놓고 다 부자가 되고 이러니까 그들끼리만 아는 정보가 있고 우리는 맨날 죽어라 아주 몸빵하면서 골병 들어가면서 일하니까 부자 될 확률이 떨어진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 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정보를 일단 모르는 게 문제고. 맞아요. 그리고 한 스텝 밟아서 알게 돼도 실행을 안 하는 게 문제고.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실행하는 게 한 끗 차이인데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발만 내디디면 되는데 그게 사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실행을 잘 하시는 거예요? 비결. 네. 궁금해요, 진짜. 진짜 이런 거예요. 파레토의 법칙처럼 우리 80%잖아요. 80%의 가난한 사람이 이 20%를 위해서 사는 게 너무 속상해요. 저는 그래서 20%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네. 그리고 20% 안으로 저는 5%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1%는 막 이제 카카오톡이나 대기업들인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힘들고. 그래서 제가 이 80%를 20% 막 땡기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중에서 하나는 성공과 실패는 한 끗 차이라고 다들 얘기하거든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맞아요. 그러면 그 한 끗 차이가 진짜 한 끗 차이거든요. 아나운서하고 일반인이 그렇게 아나운서님을 되려고 다들 하는데 안 되는 건 솔직히 한 끗 차이잖아요. 뭔가 있을 거예요. 그 한 끗 차이가. 저희 쪽에서도 성공은 분명히 한 끗 차이인데 저는 그건 실행력이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왜 실행을 못할까? 근데 저는 노하우가 뭐냐면 좋은 것도 보지만 레드팀을 발동을 해서 최악의 상황도 항상 고려를 해요. 저는 내가 이 건물을 사면 이 자기 자본으로 적은 돈으로 사는 건 좋은데 내가 그러면 혹시라도 이자를 못 찍을까? 근데 이자는 찍을 수 있거든요. 내가 어차피 김승호 회장님 돈의 속성에서도 그 얘기 나와요. 옛날 책에서도 그걸 보고 나도 실행을 했는데 네네. 월세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은 건물주도 될 수 있다. 맞아요. 저도 기억나요. 아시죠? 네. 네.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굉장히 그랬구나. 재밌게 읽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저도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라. 그렇다 보면 내가 만약에 이거 하면 혹시 못 찍은다면 만약에 한 150만 원이 빵꾸가 나. 그러면 내가 알바라도 이거 못 찍겠어? 내가 자영업을 하는데. 그러면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못 저질러. 왜 못 저지르는가 봤더니 주위에서 치열업을 해준 사람이 막 으쌰으쌰 넌 할 수 있어. 너 해야지라고 해준 사람도 없고. 맞아요. 중요한 거는 이게 정보 비대칭이 심하고 지식이 부족하니까는 내가 본의 아니게 쫄보가 되는 거야. 네, 쫄보가 되는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나도 확신이 없는데 주변에서도 다 말리는 거예요. 그치. 그게 저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왜냐하면 본인도 안 해봤거든. 맞아요. 근데 걱정이라는 프레임으로. 맞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유경험자의 말을 일단 들어야 되고요. 저도 사람들이 만나고 싶을 때 잘 못 만나니까 유튜브를 제가 시작을 해서 네네. 당신도 해라 할 수 있다. 뭐하러 그냥 건물주한테 좋은 일 시키냐 호의호식 하면서 명절날 이제 뭐 스팸 세트 하나도 안 준 사람들한테 뭐하러 내 돈 갖고. 더 대박이 뭔지 아세요? 제가 건물주하면서 제일 짜증나는 게 김 작가 유튜브라고 거길 제가 나간 적 있었는데 그분이 네네. 클로징하면서 정말 멋있는 말이 하나 뭐 있었냐면 여러분 이분 인터뷰를 해보니까 15년 동안 자영업자를 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지금 계리를 계산을 해보니까 원래 한 6, 7억 정도 벌었던 사람이세요. 지금 보니까. 근데 불과 5년 만에 100억 부자가 되셨거든요. 자, 여러분. 5년이요? 네. 그래서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실행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도 습관이거든요.
맞아요. 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자기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적절하게 타협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도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5년 만에 제 인생이 이제 실행하고 만들어내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많이 공부, 스터디를 일단 하시고요. 지식과 정보를 무장하면 정말 좋은 게 이런 유튜브, 이런 라디오 너무 플랫폼들이 좋은 채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게을리하지 마시면 분명히 준비된 자에게 기회는 반드시 오거든요. 네네. 네. 아니, 이렇게 결과론적으로는 사실 5년 만에 100억,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이 진짜 솔직히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큰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 그 이면에 얼마나 힘든 것들이 많았을까. 그래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댓글을 미리 이렇게 받아봤더니, 대표님의 가장 힘들었던 것, 그리고 그 힘든 걸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런 거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네. 저는 인생이 바뀌는 건 딱 하나거든요. 지금 이 시간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라고 간절하셨으면 좋겠는데 네네. 사람이 왜 안 바뀌냐면 이것도 보는 척하고 내 앞에도 있지만 만약에 보는 척만 한다. 이게 들리는 라디오니까 들은 척만 한다. 그럴 거면 뭐하러 봐요? 애초에 그냥 안 보는 게 낫지. 와, 예. 차라리 그냥 안 보는 게 나아요. 맞아요. 책도 제가 어느 순간 책을 보는데 읽던 줄을 또 읽고 잠이 오고 막 집중력이 떨어지고 하더라고요. 활자를 보는데. 그래서 저는 거기에 동기부여를 늘 하거든요. 이 책을 보면서 조혜선 작가님, 아나운서님 이런 책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진짜 기도했거든요. 막 너무 감사하다고. 왜 이 시기에 저한테 이 책이 왔을까요? 그러면 와. 정말 제가 깊이 있게 보겠습니다. 그냥 보는 거하고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온효대사의 일체유심초처럼 그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온효대사도 어떻게 그 어둠 속에서 물을 찾아서 마셨는데 그게 꿀물이야. 나 아침에 일어났는데 해골 빠진 거고 울룩 토했단 말이에요. 본질은 물은 변하진 않았는데.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우울과 행복, 성공과 실패 이런 것도 내 마음 먹기에 달려있지 않을까.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한 일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이겼느냐고 물어보시니까 네. 슬픈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아직도 이 얘기를 하면 울컥하는데 지금 많이 요즘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거는 네네. 제가 얘기를 잘 안 했던 건데 제가 이제 20살 때 이제 어떻게 해서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했죠. 네네. 근데 이게 주사를 안 맞으면 제가 무릎이 이렇게 부어요. 그럼 다리를 절거든요. 수박만큼 무릎이 부어요. 네네. 그러면 피가 차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혈우병이 있다 보니까. 근데 다리를 쩔뚝쩔뚝 하면서 서빙을 해요. 이렇게 서빙하는 곳이었는데 근데 갑자기 저기서 들리는 거예요. 사장이란 사람이 야, 너 집엔 이리 와봐. 아무리 애기가 직원이 없어도 병신을 데리고 어떡해. 야, 빨리 쟤 보내. 며칠 일했어.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제가 주방을 가요. 예, 주방을 가요. 그래서 들키지 않으려고, 쫓겨나지 않으려고. 그래서 앉아서 이제 막 불판 한 200장씩 닦아요. 수세미, 근데 그런 철수세미가 또 불판에 낑겨서 나온 거야. 이 새끼야, 이거를 누가 이렇게 고객이 보면 알죠. 빰빼기를 진짜 이렇게 진짜 뒤로 해서 때리는데 진짜 귀마가리가 나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안 나갔어요. 왜냐면요. 포기는 습관이 된대요. 제가 그때 따순 밥 먹고 진짜 집에 가서 엄마 곁에 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나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도. 그래서 어떻게든 포기를 안 했던 거예요. 예, 다리를 그렇게 절면서도. 그래서 거기 사장님 그래요. 와, 넌 진짜 대단한 놈이다. 넌 성공하겠다. 그러면서 제가 고시원에서 잡지책에 막 찢어갖고요. 벤츠 자동차를 막 붙여놓고요. 제가 좋은 집을 사는 거, 창업하는 거, 매장을 갖는 거, 제가 건물을 사는 것? 뭐 이런 건물을 거? 사는 거, 그다음에 수백 명 앞에서 강의하는 모습. 왜냐면 제 이야기가 너무 희박하니까. 네네. 그리고 책 쓰는 거, 이거 지금 이게 다 누군가의 상상이거든요. 이 엄마의 책 읽기도 누군가의 상상이에요. 저분의 상상인 것처럼 소름 돋지 않아요? 맞아요. 저는 이 모든 게 책 쓰고 여러분들이 있는 게 이게 저는
희한한 일이 아니에요. 다 이게 제 마음속에 20, 30년 전 상상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어려운 시절에 상상을 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 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얻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네네. 나도 하니까 너도 당신도 해낼 수 있다고. 그러면서 이미지 기법 하면서 계속 그 장판 밑에 옛날엔 통장 ATM기를 찍잖아요. 그쵸. 그거 바라보면서 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마음 먹게 달렸다고. 이게 성공과 실패 그리고 행복과 이런 거는 모든 것들은 내 마음 먹게 달렸다고요. 누가 악마를 만들고 누가 내 자신을 내 엄청난 이 포텐셜 잠재력을 누가 날 떨쳐낸 거 도대체 감히 건방지게. 그거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징기스칸이 유럽을 제패하고 왔잖아요. 그 사람이 저는 엄청나게 큰 위대한 말을 할 줄 알았는데 네. 고작 말 타고 터벅터벅하고 한다는 말이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비로소 내 안에 있더라.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실행도 못하고 한 발자국 크고 나가면 될 것을 우리가 왜 맨날 경단녀 되고 전업주부원 되고 내가 내 인생인데 내가 부엌대기 되려고 내가 내 인생에 산 거 내가 이럴라 태어난 거 아니거든. 나도 이름 석자가 있고 나도 할 수 있는 게 있거든. 근데 왜 내 자신을 갉아먹고 난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는 건데 그게 누구 때문이야? 왜 남 탓하냐고. 남편 탓이야? 정부 탓이야? 부모 탓이냐고. 돈이 없는 게 다 누구 탓인데. 저는 그게 다 내 탓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찰하지 않으면 절대 성장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성공을 하려고만 하잖아요. 근데 왜 성장하려고는 안 하냐고. 왜 남의 과일만 이렇게 열매만 맛있는 사과만 보이냐고요. 그 과정에 인고의 시간이 분명히 뿌리가 내리는 분명히 성장과 내 부족함의 성찰이 분명히 필요한 시기가 있었거늘. 예,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었어요. 제가 진짜 얼마 전에 책을 봤는데 도전을 한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는 건 아니더라. 그런데 성장은 보장된다.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죠. 대박 사건. 진짜 대박 사건이죠. 네. 그래서 진짜 늘 도전하고 사실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사실 인생에서. 그게 두려워서 사실 시작을 못하고 실행을 못하는 건데 성공이 아니라 성장한다고 생각하면 그럼요. 한 발 내디딜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성공하려면 가장 간단한 이불개기부터 시작하라잖아요. 네네. 엄청 맞아요. 거창하게 시작한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위너 이펙트 효과라고 있거든요. 승자 네. 효과 이론인데 이게 뭐냐면 이거는 실제로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온 건데 5등지가 있잖아요. 1등을 바로 이길 수 있을까요?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이겼냐면 5등지가 똑같은 5등지를 이겼고요. 오. 계속 차근차근 올라온 거였어요. 4등을 4등지 이겼고 이기고. 3등을 이겼고 얘네들도 그 자존감이 자신감이 있나 봐요. 그러면서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단박에 남의 성공을 뭐 기웃거리지 막 쳐다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포텐셜 잠재력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내 가족이나 내 지인들이 아무도 잘한다고 말 안 해줬어요. 아무도 말 안 해준 거야.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막 여러분은 최고야, 잘할 수 있어 막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저한테 질문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네. 창업을 성공하려면, 장사 성공하려면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결은 뭔가요? 맞아요. 그때 제가 이 타이밍에서 요 접점에서 이 얘기를 똑같이 해주거든요. 무조건 실행하라. 그리고 수정 보완하라.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서 뭘 못하거든요. 맞아요. 실행을 못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이미 다 재단한 거거든. 아니 본인이 물과 기름이 안 섞인 걸 왜 본인이 판단하냐고. 타르타르 매장 내실 때 그게 똑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럼요. 예, 맞아요. 창업은 그래서 논리적이면 전 창업 시장에 장사 안 들어왔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러면 서울대 스카이 카이스트 친구들이 다 성공해야죠. 그들도 망하거든요. 저한테 컨설팅 하러 오거든요. 사업은 장사는요. 저는 디파인 정의라면 센스인 것 같아요. 예, 절대로 오히려 똑똑함이 물론 좀 뭐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절대 필수 조건 아니더라고요. 네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숟가락을 떨쳤는데 말도 안 했는데 누르기 전에 여기요 갖다 있지 않으세요? 있어요. 있죠. 네. 그게 머리 좋은 건 뭔 상관이냐고요. 센스예요, 센스.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이 얘기를 아무도 잘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성공하는 제가 옛날엔 스킬적인 거 되게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네네. 뭐 수압 분석이 뭐 BCG 매트리스 뭐 이런 거 뭐 BMC 모델 라인 블록이 어쩌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그릇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릇이 이만큼인데 이거를 막 보려고 이 큰 그릇을 막 가지려고 하는 거야. 그럼 넘칠 거 아니야. 어떻게 이거 다 담냐 못 담죠. 우리가. 네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제가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그 밑에 나무라고 하면 열매가 성공이면 성장이 줄기고요. 성찰이 가장 중요한데 내 자신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 뿌리예요, 뿌리.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멜사라고 이 뿌리를 내가 어떻게 내리겠다 해서 태풍이 시속 300km가 와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찰을 본인의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너무 많이 부족한 걸 알았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제 스스로 많이 이겨냈고 끊임없이 멘탈 나가면 또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의 시간을 끊임없이 꾸준히 갖고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또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한마음일 것 같아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았으면 좋겠다. 나도 뭔가 이렇게 좀 지금의 평범한 모습보다는 대표님처럼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희망이나 소망을 가지고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벌써 끝나네. 너무 아쉬운데. 그러니까 시간 너무 빠르죠. 네. 네. 저희 전세 내고 계속 하면 안 돼요. 저 아나운서 시험 볼까요? 너무 잘한다. 멋있는 것 같아.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제 힘들었던 얘기를 잠깐 해드리고 여러분들도 힘든 시기가 있을 테니까 용기 내시라고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몸이 아프고 가난과 병마 싸우면서 여기까지 온데 어지간히 고생 정말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힘들고 슬플 때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다 잊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것 또한 분명히 반드시 지나갑니다. 네,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함께 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저희는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못 나눈 이야기들은 유튜브 창업 오빠 채널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강호동 대표님 팔로우 하셔서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강호동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새로운 책 나오면 모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